반갑습니다. 유소입니다. 비즈슈머와 가치와 비전에 대해서 토요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오늘 이렇게 저하고 처음 대면하셔서 비즈슈머의 비전과 가치를 들으시겠지만 제가 이 강의만 벌써 한 몇십 번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하는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어, 만들어서 하고 싶지가 않아서 항상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는 거울을 딱 놓고 저한테 물어봅니다. 진짜 누군가가 바로 앞에서 저한테 진짜 이 비주슈머나 휴앤컴퍼니의 진짜 가치하고 비전이 뭡니까?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다고 했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그대로를 언제나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올라옵니다. 오늘도 어, 누군가가 강의 전에 저한테 물어봤기 때문에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PPT에 옮겼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저희 휴앤컴퍼니 사업을 하시고 또 비주슈머 마케팅을 하셨을 때는 진짜 가치와 비전은 이건 것 같습니다. 본질을 실현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진정한 네트워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참 네트워크 마케팅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게 굉장히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다라고 아시는데 처음 경험하시는 분들 또는 네트워크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좀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6년에 저는 사회 첫 발을 네트워크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3년간 네트워크 마케팅만 해왔어요. 제 인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욕하면 그건 제 인생을 욕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을 우리나라에서 다단계라는 용어를 가지고 터부시를 하면 저는 보통 3-4시간을 싸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겼어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본질 그것은 뭐 제가 말을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그 본질 자체로의 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딜 때 정말 이거다라고 생각했던 건 뭐냐면 명분과 실리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 돈을 많이 버는 게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버냐면 다른 사람들을 성공을 시켜야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너무나 큰 명분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세상에서 이거에 맞춰서 대입을 해보면 웬만하면 다 이런 식으로 대입을 시켜요. 자기들도. 다른 사업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좋게 만들어야 내가 성공한다. 그런데 그 원리는 다 같은 것 같지만 다른 사람들을 내가 판매의 대상으로 여기고 내가 돈을 버는 것이 만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의 성격은 저 사람한테 물건을 많이 팔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한테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가게 하면 할수록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크게 성공을 해서 백만장자가 된다 했을 때는 제 통장에 예를 들어 월 1억씩이 들어오려면 수많은 사람들 통장에 돈이 몇백에서 몇천이 들어와야 제 통장에 1억씩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기 통장에 월 1억씩이 들어온다 그러면 자기의 멤버십에 있는 수많은 사람 통장에 매주 매달 몇백에서 몇천씩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요. 얼마나 짜릿합니까? 그리고 그들과 같이 손을 잡고 같이 여행이라도 갈라치면 우리 통장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와서 행복한 어떤 너무나 너무나 행복하더라고요. 그 젊은 그 꿈을 품고 이 사업은 정말 너무나 위대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23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친 듯이 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 첫 발을 내디디니까 내 인생을 가꿔야 되기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했던 것 같아요. 잠도 안 자고 했죠. 어, 제가 믿는 건 본질이었어요. 모든 것은 여러분, 어, 저도 경영학 박사지만 제가 경영 컨설팅을 해주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이야기해주고 할 때
문제점이 다 어디에 있냐면 본질에서 벗어난 데 있어요. 그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그 본질을 찾아서 본질에 맞는 행위를 해야 본질에 맞는 수익이 올라오고요. 거기에 맞는 프로세스가 가동이 돼서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요. 문제가 된 것은 뭘 봐도 다 본질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본질만 제대로 이게 실현이 되면 이 사업은 정말 안 하는 사람이 바보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차피 물건 쓰고 살아야 됩니다. 평생. 평생 살아야 되는데 좀 더 좋고 더 싸고 좋은 물건, 다른 데보다 훨씬 좋은 물건 내가 쓰면서 돈까지 버는데 그 내용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혜택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너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 본질이 너무나 단순하고 너무나 괜찮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어디서 발생이 됐냐면 다 그 본질을 훼손하는 데서 발생이 됐어요. 제가 사업자로 열심히 사업을 하다가 컨설팅을 하면서 내가 너무 순수했나 보구나. 나는 제 젊은 인생이기 때문에 이 본질을 이런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것도 떠나서 자기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부정적인 면을 딱 보잖아요. 그러면 어이쿠야 하고 놀라요. 왜? 이거 내가 내 인생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알면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그것도 사회 초년병에서 자신의 삶을 막 어떤 회사에 첫 사회생활을 입사해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오너가 부정적인 검은 돈을 만지는 걸 봤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이 회사 다니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똑같았어요.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놀라게 된 거예요. 이건 아닌데? 이렇게 가면 이 사업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텐데? 이런 것들을 이 컨설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이 보니까 무서워지는 거예요. 이 업계가 다 망가지면 어떡하지? 손가락질 받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내 인생이 손가락질 받는 건데 여러분 그때는 정말 너무너무나 이 정체성의 혼란까지 오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돈도 싫다. 하여튼 왜? 얼마나 순수했겠습니까? 사회 초년병으로 나와가지고 자기 인생을 만들러 가고 있는데 그 생활을 3년 동안을 하다가 제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제가 다시 부활시키고 나 혼자 어떻게 해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 순수한 본질에 대해서 많은 기업들이 훼손하는 것을 제 힘으로 막을 재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비전은 너무나 큰 거예요. 왜? 이 본질이 제대로만 이게 돼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멤버십이 진짜 10,000명, 20,000명, 50,000명, 10만 명이 늘어났는데 생면부지의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서 물건을 쓰는데 그게 나에게 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논리상으로. 그런데 그걸 마케팅으로 풀어낸 유일한 마케팅이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밖에 없는데 이 비전의 크기보다 현실의 크기가 너무나 쪼그러들어 있으니까 그래서 회사를 직접 해보자고 만든 회사가 이 회사예요. 20년 됐습니다. 어떻게 20년 동안 아까도 오전에 미팅을 했는데 다른 건 둘째치고 첫 번째 저 칭찬하려고 그분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른 건 둘째치고 당신이 사회의 첫 발을 네트워크로 시작해서 23년 동안 네트워크를 했다는 것. 두 번째, 이 회사를 20년간 운영을 했다는 것. 이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끝난다.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 그분은 네트워크를 많이 하시는 분이거든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아시는 거예요. 그것이. 왜요? 저한테 이걸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면 단 한 가지예요.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삘딱선을 안 타려고 노력했다는 거 하나예요. 왜? 그래야 진짜 성공하니까. 제가 여기 이 글이요. 제가 2003년에 썼던 제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15년 전에 썼던 제 네트워크 마케팅 책에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정의해 놓은 거예요. 소비자가 광고와 유통의 주체가 되어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유통 구조라고 제가 정확하게 써놨어요. 소비자가 광고하고 유통을 하려면 주체가 소비자잖아요. 프로 세일즈맨 아니잖아요. 소비자? 그냥 우리는 소비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주는 그 능력이나 소비자가 주는 어떤 역할, 물건 쓰는 사람을 소비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여기다가 뭐라고 붙여놨냐면 그 물건을 쓰는 소비자가 광고 모델이 돼야 되고 유통업자가 되래요. 물건만 쓰는 소비자를 갑자기 광고 모델을 시키고 물건만 썼던 소비자를 갑자기
유통을 하는 사장님이 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이 소비자가 언뜻 보면 소비자가 왕초보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왕초보가 광고 모델이 되고 유통업자가 되려면 광고 모델하고 경쟁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경쟁하셔야 돼요, 여러분? 네? 김태희 좋습니다. 이영애, 동방신기, 방탄소년단 진짜예요. 진짜 경쟁하셔야 돼요. 소비자는 이영애가 광고 모델로 해서 하는 저 제품을 저 제품이나 여러분들이 광고 모델을 하실 여러분들의 손에 있는 우리 닥터큐, SS 크림을 둘 중에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사람이 이영애가 선전하는 것을 안 쓰고 여러분들 광고 모델이 하시는 그걸 선택을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영애를 이기셔야 돼요. 그 사람 마음속에서 어떻게 이기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게 이 본질은 웬만한 거 가지고 광고와 유통의 주체를 만들 수가 없겠다. 소비자한테 광고를 해서 이영애를 이기라고 하고 유통을 시키는데 이 휘황찬란한 유통 그 기업들을 우리 소비자가 이기라고 하는데 이겨야 돈을 벌 거 아닙니까? 전쟁에서 이겨야 돈을 벌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기라고 하는데 내가 아무리 봐도 이기지 못하는 상품 가지고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회사들이 컨설팅을 해주는데 뭘 뒷받침하면서 이기라고 하냐면 이거 이렇게 팔면 돈 이만큼 줄게 라는 걸 뒷받침해가지고 계속 이기라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거 가지고 이영애 못 이기겠는데, 이거 가지고 광고 유통업자들 못 이기겠는데 자꾸 이거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에다가 제가 이기려면, 소비자가 광고와 유통의 주체가 돼서 이기려면 제품은 이래야 된다고 딱 못을 박아버렸어요. 아예.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거 외우기 쉬워요. 이 시대 유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예. 시희대 유독, 예. 시대 유독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시장성, 희귀성, 데몬스트레이션, 유효성, 독점성. 이게 제 15년 전에 쓴 책에 딱 나와요. 제품은 이래야 소비자가 광고와 유통의 주체가 돼가지고 나가서 이긴다. 나가서 이긴다는 말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지 않은 제품을 가지고 뭘로 이거 팔아서 이렇게 하면 돈 이만큼 준다. 이겨야 돈이 생기죠. 어떤 사람이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막 돈이 너무 급해갖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는데 다 시급이 막 몇천 원짜리인데 갑자기 지나가는데 시급 10만 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한 시간에 10만 원을 준대요.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거 무조건 할게요. 무슨 일입니까? 예, 비행기 뜰 때까지 미는 겁니다. 시급이 100만 원대도 그거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뭐 팔려야 돈이 될 거 아닙니까? 팔려야. 그래서 제가 업계를 떠나려다가 야 이거 내가 회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한 첫 제품이 아까 말씀하신 닥터큐예요. 닥터큐 왜 제가 그랬냐고요?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대요. 세상에서 모낭 쓱 긁으면 모낭충이 나오는데 이게 피부에 이런 악영향을 미치는데 이 해결책이 전 세계 하나밖에 없대요. 근데 독점권을 제 손 안에 주겠다는 거예요. 와, 이거 소비자 손에 쥐어주면 이영애 이길 수 있겠다. 왜요? 이영애는 모낭충 못 잡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잡을 수 있으니까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회사가 창업된 겁니다.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본질을 실현할 수 있겠다라고 창업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준 자체가 처음에 그런 기준에 맞춰진 제품력으로 회사가 창업이 됐어요. 왜 회사가 창업됐는지 스토리를 말씀 들으셨죠. 그럼 그 다음부터 제품이 만약에 그러한 그 닥터큐의 이러한 본질, 이거 주면 광고와 유통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걸 훼손하면 손해입니까? 안 손해입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것을 깎아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점점 제품의 철학이 높아지는 거예요. 딱 제품 하나 선정할 때 우리의 전략 제품이면
내가 이것을 소비자 손에 탁 쥐어줬을 때 이것의 광고와 유통의 주체가 돼서 현장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딱 이거예요. 이길 수 없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회사의 철학과 안 맞아요. 그 철학 하나가 20년을 버틴 거예요. 이 엄청난 업계에서 이 다 망가지는 이 업계에서 20년 동안을 그 철학 하나로 이렇게 성장을 시켰어요. 그 철학이 뭔데요? 소비자가 광고와 유통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만든 거예요.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이기더라고요. 왜? 난다 긴다 하는 외국 모델들이 나와도 그거는 모낭충 밥이지 모낭충 못 잡잖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그 해결책이 있어? 나만 갖고 있어. 되잖아요. 그럼 아무리 능력 없는 소비자도 자신의 시장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또 딴 데 없으니까 이것만 써.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계속 고정 매출이 생겨요. 그러니까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와요. 본질하고 딱 맞잖아요. 그렇게 그 다른 기술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저희 휴앤컴퍼니가.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것을 하나하나 차곡차곡 그냥 그대로 실현시키기만 했을 뿐이에요. 저희 휴앤컴퍼니의 진짜 비전과 가치는 회사가 그러한 철학으로 똘똘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을 안 한다는 거예요. 타협을 했으면 이제까지 나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오지 못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 저번 주에 제가 앞으로 신제품 제품에 나오게 될 거 제가 간단히 소개해드렸죠. 그거는 제가 앞으로 나올 거 10분의 1밖에 소개 안 해드린 거예요. 기준, 자, 저희 휴앤컴퍼니도 다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맞아요. 현재 우리가 아무리 이런 철학을 갖고 한다 해도 전문가 소리를 듣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이상의 기술들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의 철학은 소비자들이 진짜 광고의 유통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모든 포커스가 다 맞춰져 있어요. 이기는 상대가 너무 거대해요. 어마어마하다고요. 이번에 저는 조금 있으면 이제 휴리온 프로모션을 발표할 텐데 휴리온을 제가 만나고 나서는 사명이 또 생겼어요. 전 세계 모든 이들에게 이 물을 먹여야 되겠다. 왜? 우리 거잖아요, 이제. 어느 누구도 이것을 이제 할 수 없어요. 우리 거예요. 그러면 이 물을 전 세계인들한테 먹여야 되겠다, 나는. 우리 기술이니까. 이런 거예요. 또 이 휴리온과 저번 주에 제가 설명드린 미네랄이 만나면 현존하는 건강식품 중에는 우리를 상대할 자가 없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이거는 소비자가 아니라 진짜 그냥 어떤 사람도 이 두 개만 가지면 당해낼 자가 없겠다는 확신이 왔어요.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의 본질을 진짜 실현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우리 휴앤컴퍼니의 진짜 비전이에요. 진짜 가치고. 그리고 두 번째로 그것을 광고와 유통의 주체가 되는데 아무리 우리가 철학을 갖고 있어도 시대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외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이 시대에 맞는 광고 기법을 써야 되고 이 시대에 맞는 유통 기법을 써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확장시킬 수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면 이 시대가 바뀐 이 시대가 요구하는 광고 기법은 무엇이고 유통 기법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플랫폼 비즈니스예요. 그래서 플랫폼으로 광고하고 플랫폼으로 유통하는 것이 가장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제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시장성, 희귀성. 제가 이거 하나 시장성 여러분 뭐 굳이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희귀성, 말 그대로 우리가 왜 희귀성이 있냐면 자꾸 제가 진짜 이영애 씨 좋아하는데 자꾸 이영애 씨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이영애 씨는 희귀성이 있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많은 돈을 주고 광고 모델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희귀성이 있는 사람이 나와서 쓰니까 저거 쓰면 이영애처럼 이뻐지나 보다 라고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영애보다는 희귀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께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광고 모델로서 그게 좀 떨어진다면 이영애가 쥔 아이템은 우리의 이 희귀성이 확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확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희귀성을 가져야만 소비자가 광고의 유통의 주체가 돼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션은 뭐예요? TV에선 보여주지 않습니까? 짠하고. 여러분 말로 설명, 우리는 소비자인데 보여줘야 돼요. 여기에 제일 강력했어요. 저는 제 인생이 어떻게 보면 그 모낭충 3마리 때문에 내가 바뀐 거예요. 모낭충 3마리를 저한테 보여주지 않고 설명을 했으면 사기꾼 취급을 했을 거예요. 무슨 벌레가 있습니까? 근데 다짜고짜 저 첫 미팅에서 이마에 너무 짜증났어요. 아파가지고 딱 해가지고 모낭충 3마리를 현미경으로 보고 있는데 모낭충을 이 벌레가 이런 악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저한테. 보여줬다고. 데몬스트레이션. 유효성은 이거는 우리 사업자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소비자가 결정해서 진짜로 재구매를 하느냐. 다 돼도 다른 데서 다 하고 있는 거면 여러분들이 못 이겨요. 그들을. 그래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독점성이 있어요. 그래서 독점을 저희가 좋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탕으로 된 이 시대에 맞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나와야 진짜 이것으로 유통을 하고 이것으로 광고하고 해야 진짜 이 시대에는 뭔가를 해도 하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성, 이 시장성이 얼만데요? 제가 결론적으로 이 사업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알면서도 독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 여러분 혹시 경험이 있으신 분들 아시겠지만 지금도 이 사업하면서 이 말 안 해본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어느 회사나 100%일 거예요. 거의. 돈 안 된다. 입에 달고 삽니다. 이 사업 하시는 분들. 돈 안 된다. 근데 여기만 안 되면 되는데 다 안 돼요. 어디나 다 돈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천지예요. 그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돈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시장성이에요. 시장성. 우리나라 5조예요. 1년에 이 마케팅에서 전체가 다 올리는 매출이 5조밖에 안 돼요. 근데 이 5조도 내용적으로 이것 빼고 저것 빼고 다 빼면 얼마 안 돼요. 거기서 우리 사업자들한테 돈 되게 수당에 들어가는 금액은 35%밖에 안 돼요. 법적으로. 거의 35% 드러내서 각 회사에 있는 사람들의 숫자와 삼각형의 숫자로 나눠가지고 지급을 하려고 그러면 답이 없어요.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사람들이 돈 안 된다라고 해놓고 그것이 진짜 왜 안 되는지를 저는 논문을 써야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5조 안에서 어떤 식으로 돈이 되느냐면 제가 알려드릴게요. 5조라는 딱 한정된 그 시장이 있잖아요. 어떤 회사가 신생회사가 나와서 이만큼 돈이 되면 다른 회사의 돈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갑자기 또 어떤 회사가 이만큼 돈이 되면 다른 회사의 돈이 줄어들어요.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돌고 돌아요. 그러면 답은 뭐다? 이 5조를 50조든 500조든 키워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키워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고 그 돈이 많은 시장을 우리가 가야 된다. 그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향후에 가장 비전 있는 시장이 어떤 시장이냐? 자, 온라인 해외 전자상 거래의 시장성입니다. 발표된. 여러분 그 연평균 보통 시장 매출 이런 것들이 1%, 2%만 성장해도 어마어마한 성장이라 그러거든요. 경제 성장. 그런데 연평균 25%의 가파른 성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 하나가 있어요. 그 시장이 뭐냐면 전 세계 온라인 해외 전자상 거래예요. 한마디로 휴대폰으로 물건 사고 컴퓨터로 물건 사는 시장이에요. 그 시장이 연 25%, 지금 2015년 기준 317조의 시장에서 2020년까지
약 952조의 시장을 예측하고 있어요. 이것이 2020년이면 2년 남았습니다. 2년 지나면 952조, 전 세계 952조의 시장이고 2014년 3억 9천만 명에서 2020년 약 10억 명이 이 온라인 전자상거래를 애용할 것이다 라는 예측을 보이고 있어요. 2년 남았어요. 2년.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장성에다가 전 세계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이 220조예요. 약 220조를 합하면 약 1200조 시장이 돼요. 1200조. 5조 대 1200조. 논할 수가 있는 거라고. 비로소 1200조 시장에 우리가 발을 담그고 같이 한번 싸워보자. 얼마가 되든. 이럴 수 있는 거라고. 그들이 물건을 다 사게 해. 팔아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단순히 파는 게 아니니까 자, 본질로 넘어가자고요. 본질로 넘어가면 광고와 유통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 돈 벌 수 있게끔 만드는 게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 전 세계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전 세계에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당신이 광고와 유통의 주체가 돼서 스스로 돈 버세요. 라고 할 수 있으면 그 본질에 맞는 시장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사람들이 생각하는 벌써 이야기가 달라지고 이야기의 수준이 달라지고 벌써 격상이 되는데, 여러분 회사가 대한민국 비즈니스만 할 때 마인드 자세하고요,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 때 자세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떤 제품 하나도 전 세계적인 경쟁력이 있어야 팔려요. 맞지 않습니까? 기준을 우리나라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상상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그릴 수 있는 상상력이 비전이에요. 저는 선명하게 그려집니다. 선명하게 그려지고, 정말 이 비주슈머 마케팅, 이 휴월드가 그들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얕잡아 보고 그들만의 리그라고 욕했던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 자기들과 맞먹는 플랫폼을 가지고 나와서 수많은 소비자들과 같이 이 1200주 시장에서 경쟁하는 그 그림이 보여져요. 여러분들도 1년 후의 휴월드를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2년 후, 3년 후의 휴월드를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과연 이 휴월드가 1년 후에 어떻게 바뀔까? 2년 후에 어떻게 바뀔까? 그게 바로 곧 비전이거든요. 그려지는 데는 회사에 대한 신뢰와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에 대한 신뢰, 이러한 것들이 다 수반이 되고, 또 휴앤컴퍼니를 아시면 아실수록 더 신뢰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SIS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휴앤컴퍼니 중에서도 가장 준비된 성공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 분들입니다. 미래의 비전, 선명한 비전, 휴앤컴퍼니와 함께 멋지게 그려가시죠. 고맙습니다.